같은 반에서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유독 공부도 잘하고 똑 부러지게 학창 생활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뭘 하든 이상하게 자꾸 꼬이면서 부정적인 말만 달고 사는 아이도 있죠. 이게 타고난 재능, 지능의 차이일까요?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그 차이는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 뇌 속에 매일 만들어주는 무의식적 암시의 차이였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잠재의식을 성공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5가지 부모님 습관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를 적용만 한다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도 학교 생활도 잘 풀리는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빠예요. 저를 닮아 아이도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산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저와 같은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지 미친 듯이 공부했죠. 미국 뇌과학 방법을 알고 난 후 훈육 방향을 바꿨더니 그때부터 아이는 스스로 책상에 앉기 시작했고 올해 경쟁률이 높은 특목고에 합격하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제가 공부하고 직접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인데요.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는 앞으로 3분 안에 다 나와요. 1.5배속으로 보면 1분 조금 넘는 시간이죠. 따라만 하시면 행복한 우리 아이를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부모님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 언어 상대성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뇌의 무의식과 호르몬 체계 자체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 아이는 부모님이 자주 쓰는 단어의 틀 안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너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이것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은 아이의 편도체는 항상 위협을 감지하는 상태가 돼요. 편도체는 공포, 불안, 위협 반응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요. 이 편도체가 켜진 상태에서는 전두엽, 즉 논리와 집중을 담당하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아이가 갈수록 더 산만해졌던 원인이에요. 반면 아이 뇌를 성공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부모님은 같은 상황에서 말의 선택이 달라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이 뇌를 부정적 방향으로 만드는 말은 이런 거죠. 너 학원도 보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성적이 이게 뭐니? 옆집 철수는 학원 안 다녀도 성적 잘 나오던데 넌 이게 뭐야? 하지만 아이 뇌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겠다. 어느 부분이 헷갈렸어? 이 한 문장이 아이 뇌 속에서 완전히 다른 회로를 만들어요. 부정적 암시를 도전 과제로 바꾸는 그 순간 아이의 뇌는 편도체가 아니라 전두엽이 켜집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해서 극복하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긍정적 리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원리예요. 오늘부터 아이에게 하는 말에서 못해, 안 돼, 왜 이렇게 단어를 지워보세요. 대신 마법의 단어를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바로 아직이에요. 너는 못해가 아니라 아직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 사소한 단어 하나가 아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서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시켜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못 놓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얘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행동 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탈러 교수는 진짜 원인을 말해줍니다. 디폴트 옵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폴트 옵션이란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된 선택지를 그대로 따른다는 건데요. 아이가 공부하지 않는 게 의지 문제라기보다 가정 환경의 기본값이 스마트폰 보기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어른도 한번 구독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해지하기 어렵잖아요. 전두엽이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은 더 이겨내기 어려운 거죠. 아이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침대와 책상이 같은 방에 있고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다면 그 환경의 기본값은 이미 유튜브와 게임으로 세팅된 겁니다. 이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기본 값대로 움직이는 거죠. 인생이 잘 풀리는
아이를 만드는 부모님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극 통제 전략이라고 불러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방해하도록 환경을 미리 조절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도록 규칙을 만드세요. 눈에 안 보이면 손이 가지 않습니다. 반면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책은 구석에 놔두지 마세요. 아이의 눈이 멈추는 식탁 위, 책상 앞에 펼쳐두세요. 뇌가 읽을까 말까 고민하기도 전에 눈이 먼저 책을 발견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의지력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체력처럼 쓸수록 소모되는 한정된 능력이죠. 체력도 아침부터 심하게 움직이면 하루 종일 힘들듯이 의지력도 똑같습니다. 소중한 의지력을 아침부터 스마트폰 유혹에 다 써버리지 않도록 부모님이 환경부터 설계해 주세요.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이게 특히 더 중요한데요. 산만한 아이들은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보통 아이들보다 더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죠. 의지력으로 유혹을 참는 능력 자체가 아직 약한 겁니다. 그러니 의지력을 믿는 대신 유혹이 애초에 눈에 안 들어오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드는 집 많으시죠? 이 사소한 행동이 우리 뇌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뇌는 수면 관성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중입니다. 이 타이밍에 정크 도파민이 터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는 순간 뇌는 즉시 도파민 역치가 올라가 버려요. 아침부터 3초 도파민에 뇌가 익숙해져서 남은 하루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반면 인생이 잘 풀리는 아이들을 보면 아침에 아주 짧더라도 능동적인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직접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게 참 사소해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죠.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낸 행동은 뇌의 보상회로를 기분 좋게 자극하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를 내 의지로 시작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앵커링이라고 불러요. 앵커는 배의 닻을 말하는데요. 특정 행동을 통해 뇌의 상태를 딱 고정시키는 거죠. 작은 성공 경험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연료를 채워주고 그 힘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60초만 투자해보세요. 아이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기지개를 크게 켜거나 커튼을 직접 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아이와 함께 말해보세요. 와, 상쾌하다. 이 짧은 행동이 아이를 맹목적인 도파민 좀비에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리더로 바꿔줄 겁니다. 아이의 하루가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아이 뇌 아침 시작에 기준점을 세워주세요. 네 번째 습관은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쳤거나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넌 왜 항상 똑같니?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귀인 이론이에요.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결과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나라는 사람의 문제로 돌리는 걸 내부 귀인, 이번 상황의 문제로 돌리는 걸 외부 귀인이라고 합니다. 내부 귀인이 과도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무너지고 다시 시도하는 회복 탄력성이 사라져요. 공부도 학교 생활도 자꾸 꼬이는 아이들을 보면 실패가 생길 때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내가 문제야 하며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실패를 설명하는 방식이 과도한 내부 귀인으로 반복되면서 굳어진 뇌회로죠. 반면 인생이 잘 풀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실패 앞에서 무작정 아이 탓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찾습니다. 네가 못나서 망했어 가 아니라 이번엔 어떤 부분의 준비가 부족했을까? 라고 구체적인 원인을 같이 찾아보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 정서적
탈중심화라고 불러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제3자의 눈으로 상황을 메타인지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야단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아이와 함께 2가지만 나눠 적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느낀 감정은 어떤 건지,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을 함께 꼭 써보세요. 그래도 이 경험으로 내가 이건 배웠어. 이것 때문에 망했어 라는 자책, 과거의 후회에서 이 덕분에 배웠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미래의 발판을 만드는 연습이죠. 심리학에서 이걸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실패를 성장의 재료로 바꾸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5번째,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아이가 하기 싫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며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지로 이겨내야지, 그냥 해. 그런데 뇌과학이 밝혀낸 게 있어요. 의지는 행동 앞의 원인이 아니라 행동 뒤의 결과라는 거죠. 즉, 아주 작게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시작을 하면 그 행동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측좌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 작용으로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측좌핵은 일단 몸을 움직여야 비로소 가동됩니다. 이걸 작업 흥분 상태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시작하면 시작 자체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더 하고 싶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현상이죠. 게임 딱 5분, 인스타 릴스 딱 5분 해야지 했는데 2시간 지난 경험도 모두 이 측좌핵 때문이에요. 그런데 산만한 아이들은 이걸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4시간을 몰아서 초집중하게 되는 것도 측좌핵의 작동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공부로 전환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오늘 수학 1시간 해 라고 하면 목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시작도 할 수 없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일단 문제 하나만 풀고 다른 거 해봐.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시작부터 하면 측좌핵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30분, 1시간 공부하는 아이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런 방법들 다 해봤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그런지 효과가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순서가 잘못돼서 역효과가 난 겁니다. 아이 뇌 속 위험 모드, 즉 편도체가 켜진 상태에서 이 방법을 급하게 사용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이 뇌가 먼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죠. 이 이야기를 깊이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지시하는 어른, 즉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생존에 관련된 감각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모유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그 증거죠. 아이들은 지금 나에게 지시를 하는 어른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있는지, 내가 목숨을 맡겨도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귀신같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미 아이와의 신뢰가 깨진 후 제게 오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이는 스마트폰 못하게 하면서 부모님은 계속 하신다든지, 흥분된 상태에서 아이에게 체벌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아이에게 굴복하는 양육을 반복하셨다면 이미 아이는 부모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이 절반의 효과밖에 가져가지 못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다시 부모님의 권위와 신뢰를 살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빠르게 도움되는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첫째, 아이가 듣는 말에 아직을 넣으세요. 언어가 뇌 회로를 만듭니다. 둘째, 아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계하세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행동을 만듭니다. 셋째, 아이의 아침 첫 10분을 성취로 시작하세요. 뇌가 하루의 방향을 이때 결정합니다. 넷째,
실패 앞에서 질책 대신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세요. 스트레스 후 성장 경험이 회복 탄력성을 만듭니다. 다섯째, 거대한 목표 대신 작은 첫걸음 성공을 만들어주세요. 열정은 행동 후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심리학에 선언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목표를 입 밖으로 내뱉거나 글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쓰게 되죠. 지금 바로 댓글로 한 문장만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아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바꿀 습관 하나부터요. 예를 들어 아직이라는 말 써볼게요. 아침에 스마트폰 대신 커튼 먼저 열자 처럼요. 이 짧은 선언 한 줄이 내일부터 우리 가족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다짐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를 물리적으로 바꾸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박사님이 운동 후 나오는 기적의 천연 두뇌 영양제 BDNF 단백질을 발견하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운동은 빠질 수 없는 활동이 되었는데요. 이 운동 중에서도 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1시간당 450만 원을 주고 배우는 뉴로센트릭인데요. 그는 이 트레이닝이 자신의 멘탈과 두뇌를 발달시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밝혔죠. 뿐만 아니라 자신 회사의 고위 임원들에게 강제로 참석을 권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는데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임원들의 두뇌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두뇌 발달을 위해 빼먹지 않고 배우는 뉴로센트릭 트레이닝,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